올해 광주에서 5.18 39주기 기념식이 열리는데요.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참석을 놓고 지금 공방이 논란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광주 지역 시민단체는 아예 황 대표에게 오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황교안 대표를 향해서 사이코패스,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한다 이렇게 비난하게 되는데 박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네. 갈 수 있는 길을 본인 스스로 열어놓고 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되 열어놓고 가라. 열어놓고 가라.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가 매듭을 풀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스스로 만든 매듭을 푸셔야 된다. 그게 결자해집니다. 왜 스스로 만들었다고 저는 표현을 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없어요. 없는데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막말 폄훼 발언, 이종명 의원님이나 김술래 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폄훼 발언이 지만 없이는 말할 것도 없고 바로 황교안 대표가 된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국면에서 나왔습니다.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저는 이 모든 문제는 다 없었던 것처럼 징계할 건 징계하고 사과할 건 사과할 걸로 기대를 했지만 이종명 의원에 대한 징계는 자유한국당의 윤리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를 지금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본인이 당대표가 됐던 정당성을 수권받은 그 절차와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홍준표 대표가 저야말로 홍준표 대표에 대한 많은 참 지적과 비판을 한 당사자인데요. 세상에 홍준표 전 대표가 황교안 대표, 현 대표를 향해서 참 가시돋친 그런 비판을 한다는 그런 세상, 또 나경원 원내대표에 대해서 그 막말에 대해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는 그런 지금 국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50 공안검사의 티 이런 표현을 쓴 건데 50 때에 여러 간첩 조작 사건도 있었고 뭐 여럿은 아니지만 소위 민주화운동, 학생운동 지도자들에 대한 많은 탄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대표도 검사 출신인데 그분이 보시기에도 황교안 대표가 50의 그 공안검사스럽다라고 보이지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전향적으로 풀고 5.18 지금 이번에 추념식에 간다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풀고 가라라는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뭐 지금 막말 얘기가 참 오늘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도 좀 그래요. 네, 문제 있다고 봅니다. 5.18 광주 그 추념식에 간다는 교안 대표한테 사이코 패스 수준이다. 글쎄요, 이 타당 대표에게 타당 대표뿐만 아니죠. 이것은 일반 국민이 됐건 정치인에게 됐건 사이코 패스 수준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나는 그리고 5.18 민주화 운동 그 민주화 운동의 그 가치를 정의당만 뭐 독점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황교안 대표나 우리 당을 반대하는 분들이 광주에 계실 수 있죠. 계시죠. 하지만은 황교안 대표가 5.18 그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간다는 것은 5.18 정신을 믿기 때문에 가는 거 아니? 그럼요. 존중하니까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뭐 지지자가 있고 반대자가 있고 그분들만 보고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정미 대표의 저런 발언도 정말 막말입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는 막말이 너무 요즘 정치권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무슨 도둑놈들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는 등 이런 것도 또 민주당 대표도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그 막말 퍼레이드가 계속될지 모르겠으나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그 막말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이제 발언이죠, 물론. 하지만 이것은 이제 유권자와 국민이 판단할 일이다 생각하고 이것을 또 무슨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징계를 하고 저는 이것도 눈 가리고 아웅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치인이 정치인을 이제 징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윤리위라고 하는 것도 이런 것은 오히려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이것을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발언 해놓은 거 가지고 한국당에서 스스로 제명 의결을 원래 하지 않았습니까? 윤리위에서는. 그렇죠. 그것도 이제 사실 뭐 굉장히 이제 여론의 동향에 또 따른 것이겠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사실 그 윤리위에 그냥 제소하고 윤리위에서 징계하고 이런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옛날에 이제 과거에 사실 뭐 국회 본회의장 내에서 이제
최루탄까지 터뜨린 의원도 있었죠. 그런 것은 이제 굉장히 정말 의사 어떤 절차상에 있어서 굉장히 위협을 가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징계 대상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은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평가받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도 이거 징계 문제 아까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결하고 가면 운신의 폭도 좀 넓어지고 또 광주에 대해서 아까 뭐 책임감 내지는 뭐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 정신을 존중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정성도 인정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운신의 폭이 넓어지고 진정성을 또 그 평가받을 수 있는 계기는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봐요. 제가 자꾸 이제 의회 민주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인의 정치 행위, 발언, 생각 이런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역사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뭐 윤리위에서 판단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정치하는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윤리위원회 위원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그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그걸 평가합니까? 그걸 어떻게 징계를 하겠어요? 아주 근본적인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교안 대표가 2016년 5월 18일 광주 5.18 민주화운동 그 기념묘지, 국립묘지에서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국무총리로서 그 기념식을 주관하셨습니다. 네. 그때의 그 마음으로 저는 돌아가기를 진짜 권유드립니다. 아마 그 장면을 본인이 떠올릴 겁니다. 그 당시는 정부의 대표로서 그 기념식을 진행을 했어요. 네. 물론 님을 위한 행진곡을 공식적으로 부르느냐 못 부르느냐 그러한 티격태격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화롭게 그리고 매우 엄중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전당대회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전당대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심지어 황교안 대표께서는 민심 그 뭐 장정이라고 칩시다. 거기서 좌파 독재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번 또 뭐 피라는 표현도 여러 번 쓰면서 어떤 노골적인 적개심들을 표현하고 심지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등을 향해서 뭐 돈을 벌어보지 못한 그런 어떤 인신적인 어떤 공격까지 하면서 저분의 인식이 그 2016년 제가 봤던 국무총리로서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아니고 지금은 훨씬 그거보다 훨씬 더 우쪽으로 극단적으로 가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홍준표 대표가 그런 지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2016년 5월 달 그 기념식을 주관했던 총리 황교안 대표의 모습으로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이 징계 문제라든지 결자 해지 문제는 좀 풀릴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바른미래당 오신환 신임 원내대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들어서면서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사보임했던 사개특위위원 2명의 자리를 권은희 의원으로 다시 되돌려놨고요. 또 이태규 의원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의원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 두 개의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공수처법의 경우에는 원래 법안 말고 나중에 이제 권은희 의원이 낸 걸로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명확하게 밝히기도 했는데 오신환 원내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미치게 될 영향, 특히 이제 패스트트랙에 미치게 될 영향 어떤 식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서 뭐 다 결론 내기는 어렵고요.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존속 기간이 지금 6월까지입니다. 이 정개특위, 사개특위를 더 존속 기간을 늘릴 거냐, 연장할 거냐의 그런 쟁점이 하나 있고요. 6월까지 지금 자유한국당이 그 전에 돌아올 거냐가 이제 쟁점인데 아까 말씀드렸고 돌아올 겁니다. 돌아오게 되면 논의를 하게 되는데 권은희 의원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권은희법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법안 이런 것들이 뭐 민주당으로서 전혀 논의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오신환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아까 제가 절차적 정당성 존중하는 분이라고 평가를 했고 법안 내용도 충분히 더 유연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자유한국당만 돌아오면 얘기가 되는데 아마 합의가 안 되더라도 합의가 안 되면 그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바른미래당 그 패스트트랙 태울 때의 비율이 13대 10이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역전이 돼가지고 아마 대체로 한 15분 정도의 의원님들이 지금 그 오신환 원내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카운트를 해보면 그 당시 제가 카운트 해볼 때는 169석의 의원님들의 패스트트랙
지지 이 숫자로 파악이 됐는데 거기서 3석을 빼더라도 166석 그러니까 과반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패스트트랙은 그냥 내버려두면 본회의에서 통과되게 돼 있는 뭐 커다란 정계 개편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런 상황인데 저는 어차피 통과되게 돼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이 오셔서 한번 어떤 것이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은 상의를 해가지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인지 한번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가 신임 원내대표로 됐다는 것이 정계 개편 쪽으로도 영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 원내대표가 자강론을 강조하고 있고 또 바른미래당이 통합이나 선거연대는 없다 이런 걸 이제 경선 국민에서 결의를 했었는데 하지만 오신환 의원이 바른 정당 출신이고요. 또 지도체제 개편, 손학규 대표도 물러나야 된다라는 뜻을 이제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자유한국당 쪽으로 오는 거리가 좀 많이 가까워진 거 아니냐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김 의원께서 어떻게 저야 보십니까? 뭐 기대를 하죠. 그리고 저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뭐 제가 아주 잘 알죠. 또 한솥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바른정당에서. 두 분 다 잘 아시네요. 굉장히 의회민주주의 신봉자고 그리고 정말 그 정의를 늘 생각하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대해서 늘 고민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그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도 오신환 그 원내대표하고 좀 많이 만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바른미래당이 이제 자강론을 주장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내분을 좀 수습해야 될 아마 책임이 있을 거예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한 현안이겠죠. 오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네. 그거를 존중합니다. 근데 이제 정당 대 정당으로서 의회민주주의를 그 절차를 잘 지켜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어떤 정부의 여러 가지 경제 파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그 잘못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공동의 전선을 좀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 필요한 방법으로 하나가 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일 관건은 바른미래당에서 손학규 대표의 거취를 어떻게 그걸 정하느냐, 그렇죠. 그걸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있게 들어가기 좀 그렇네요. 네. 자, 오늘 정치와정령 시간이 다 됐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 그리고 한국당의 김영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